네, 안녕하세요. 아는내과TV의 내과 전문의 유대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CT와 관련된 과민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피부 검사가 정말 유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그렇다면 이런 CT 관련된 조영제 과민 반응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약물 과민 반응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즉시형과 지연형 과민 반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시형은 이렇게 두드러기 모양으로 내 몸에서 혈관 부종까지도 심하게 되면 나타나기도 하는데, 가려운 특징이 있으면서, 지연형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약물을 투여하고 나서 1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길게는 10일 이후에 반구진 모양의 발진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빨간색의 반점 모양의 발진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별하게 가려움을 동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유병률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저삼투성 요드 조영제를 많이 쓰니까 0.2에서 3%로 보고가 되고 있고, 지연형은 0.5에서 14%로 보고가 되고 있으면서, 발생 기전은 지연형 같은 경우에서는 비만 세포가 관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면역 글로불린 매개형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나라는 그런 가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연형 같은 경우에서는 림프구가 활성화돼서 림프구가 여기저기 침윤돼서 발생하는 그런 현상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대병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즉시형 과민 반응은 전체 과민 CTA 시행한 환자 중에 0.73%가 발생을 했었고, 지연형은 1.96%가 발생을 했었는데, 이 중에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중증으로 굉장히 심한 약물 과민 반응이 나타난 케이스는 지연형보다는 즉시형에서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0.01%로 보고가 되었다라는 것이 주목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환자들이 약물 과민 반응을, 이런 CT와 관련된 과민 반응을 잘 겪게 되냐라고 해서 조사를 해봤었는데, 과거에 과민 반응을 경험한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조영제 과민 반응이 다시 나타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결과가 보고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약물 과민 반응의 종류를, 아까 이제 중증 반응이 즉시형에서 나타난다고 했었는데, 어떤 정도가 경증이고 어떤 정도가 중증일까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일단 서울대병원 분류 기준을 살펴보면, 경증 같은 경우에서는 두드러기가 이제 피부에 10개 미만이 나타나는 데고, 단순 발진이어야 되고 가려움증만 있다라고 하면 경증 과민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등증, 중간 정도의 과민 반응이다 라고 하면, 두드러기가 10개 이상이고 혹은 혈관 부종이 나타나는데 눈, 입술, 목 등에 나타나고 심한 가려움증이 동반된다 라고 하면 중등증으로 분류하고 있고, 중증인 경우에서는 주목할 부분이 호흡 곤란이 있으면서 혈압이 떨어져요. 그리고 의식 소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있더라면 중증 과민 반응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이 조영제 과민 반응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과거의 반응이 경증인 환자들은 대부분 경증으로 나타났었고, 중등증으로 나타났던 환자들은 그만큼 경증의 비율이 조금 줄어들었고, 중증으로 갈수록 과거에 중증의 과민 반응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음번 과민 반응이 중증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중증으로 과민 반응이 일어났던 사람들은 다음번에 CT를 찍을 때 다시 또 중증으로 과민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주목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중증으로 과민 반응을 앓으셨던 환자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안한 여러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피부 반응 검사입니다. 이 피부 반응 검사를 실제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종합해서 메타 분석을 해본 결과를 살펴보니까, 피부 반응 검사에서 음성이라고 측정이 됐을 때는 즉시형 과민 반응이 일어나는 비율이 7.1%밖에 되지 않았고, 즉 92.9%는 안전하다는 결론이 이렇게 도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연형 과민 반응 같은 경우에서는 이 피부 반응 검사로는 잘 예측이 되지 않았다, 믿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약물 과민 반응을 이제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부 반응 검사를 시행을 했을 때, 중증 과민 반응과 경증 과민 반응을 이제 비교를 해본 거예요. 피부 반응 검사가 모두 다 이 반응들을 예측할 수 있는지 봤더니, 중증 과민 반응에서는 예측률이 이렇게 64%로 올라갔었는데, 경증은 예측률이 이제 38.7%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경증 환자에서는 피부 반응 검사를 그렇게 믿을 수는 없고, 그래도 우리가 중증의 어떤 약물 과민 반응을 앓으셨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피부 반응 검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한국 임상진료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는데요. CT 시행 전에 일률적인 피부 검사는 음성 예측도는 높아요. 즉 피부 반응 검사에서 음성이라고 나왔다. 그러면 믿을 수 있다는 거,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양성 예측도가 낮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양성으로 나올 때 이 사람이 진짜 과민 반응이 나타날까라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침에서는 어떻게 제한하고 있냐? 중증 과민 반응에서는 양성 예측도가 경증보다는 높았기 때문에 중증에서 중등증 과민 반응을 경험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피부 반응 검사는 유용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즉 정리를 해보면 피부 반응 검사는 과거에 중증의 CT 관련된 조영제 관련된 과민 반응을 앓으셨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검사여야만이 정확할 수 있고 그런 환자들을 대상으로만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피부 반응 검사 외에도 다른 전략이 있을까요? 두 번째 전략은 조영제를 변경하는 전략인데요. 이때 이 조영제를 변경하는 그 기준을 세웠는데 과거에 과민 반응을 유발했던 조영제가 아니면서 동시에 피부 반응 음성인 조영제를 선택을 했었어요. 이때 이런 조영제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12.3%에서 과민 반응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조영제를 바꿨는데도 이렇게 과민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중증 환자들은 얼마나 예방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11.3%에서나 이렇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과민 반응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훨씬 더 줄어들었다는 점에서는 이득이 있겠지만 그래도 11.3%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놓치고 있다라는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왜 발생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CT 조영제가 현재 쓰이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오프로마이드, 이오헥솔, 메프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최근에 연구 결과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즉시형 과민 반응도 면역 글로불린 매개형 과민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에피톱으로 작용하는 이 카르복실기를 찾았는데 카바모일 사이드 체인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기한 이 부분이 과민 반응을 유도하는 그런 성분이지 않을까라는 것이 연구가 제기가 됐었고 그래서 카바모일 사이드 체인이 없는 이런 이오파미돌과 비트리돌 같은 조영제를 쓰는 것이 이런 조영제 과민 반응을 예방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카바모일 사이드 체인으로 변경을 했더니 그나마 재발 위험성이 이렇게 더 줄어드는 것들이 확인되었는데 이 줄어드는 양상은 이 중증으로 과거에 과민 반응을 앓으셨던 환자들이 이 다음번에 중증으로 과민 반응을 앓는 그런 비율을 다른 체인으로 바꾸니까 더 줄어들었다더라라는 것이 연구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영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전략을 말씀드리면 피부 반응 음성인 조영제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12.3%에서는 여전히 중증 반응이 다시 나타나더라. 특히나 중증 반응인 경우에서는 그 차이가 더 두드러졌다라는 것이 확인됐었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전략을 고안했는데 이왕 바꿀 거면 논카바모일 사이드 체인으로 바꾸자라는 것이 현재 전략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피부 반응 검사를 통해서 논카바모일로 바꿨다고 할지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확실하게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약 11% 정도의 중증 반응은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또 다시 예방을 할 수 없을까라고 해서 서울대병원에서는 이제 프로보케이션 테스트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조영제 피부 반응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중증 이제 과민 반응을 겪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제로 조영제를 이렇게 정맥 주사로 주입을 해본 것입니다. 이때 저용량을 주입을 했을 때 여전히 과민 반응이 발생하는 비율이 8.9%였고 고용량으로 이왕이면 한 번에 이제 주입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자라고 했을 때 중증 반응이 일어나는 놓치게 되는 케이스가 약 6%였는데요. 이때 이 저용량으로 했을 때는 놓치는 케이스가 8.9%로 더
많긴 했는데 주목할 부분이 80%가 중증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이때 만약에 고용량으로 이렇게 유발 검사를 했을 때는 6% 정도는 놓치더라도 중증 반응은 한 케이스도 없었다라는 것이 우리가 주목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에서 착안한 이왕이면 유발 검사를 할 거면 고용량 30cc로 고용량으로 이렇게 유발 검사를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현재 제시가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유발 검사에 대한 프로토콜이 정착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이드라인에서도 현재 중구난방이고, 그래서 획일화된 그런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피부 반응 검사를 안전장치 첫 번째 장치로 삼고 있고, 두 번째는 유발 검사를 삼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처치로 항히스타민과 스테로이드 처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마지막 단계로 삼고 있는데요. 한번 전처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중증 과민 반응을 겪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서로 다른 조영제로 아까 바꾸는 전략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바꾼 조영제로 바꿨는데 이렇게 차이가 없던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차이가 없었는데 스테로이드를 줘보니까 차이가 확실하게 바꾸면서 스테로이드까지 주니까 줄어들더라, 과민 반응이 덜 일어나더라 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0년 미국 영상학회 가이드라인에서는 일단은 이렇게 조영제를 투여하기 전 13시간 전, 7시간 전, 1시간 전에 이렇게 스테로이드를 50mg씩 3번 줘라. 총 프레드니솔론 150mg을 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조금 어렵다라면 조금 줄여서 2번까지 줘라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80ml나 되고 용량이 많고, 그러면서 항히스타민제도 투여를 할 수 있으면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하이드로코티손을 200mg을 검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투여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가이드라인이 현재까지는 그나마 공식화된 가이드라인이긴 한데, 스테로이드 용량도 너무 많고, 또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중증도에 따라서 세분화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한계입니다. 그래서 경증 환자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에비던스 베이스드한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과거 연구에서는 굳이 이렇게 13시간 전부터 투여를 해야 되느냐, 5시간 전부터 투여하면 안 되냐라고 해서 연구를 비교해 보니까 예방 효과는 그렇게 차이가 없다더라 해서, 일단은 서울대병원에서는 굳이 13시간 전부터 투여하고 있진 않고 4시간 전부터 투여를 하는 그런 전처치 요법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서는 조영제 과민 반응을 예방하기 위한 전략으로 일단은 환자의 과거 과민 반응이 경증이었는지 중증이었는지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누고 있고요. 안전한 조영제를 선택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이제 3단계를 거칠 수 있는데, 모든 과민 반응 종류에 해당하는데 과거의 증상 유발한 조영제는 회피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요. 중등증이나 중증에 어떤 과민 반응을 유발했다라고 하면 피부 반응 검사를 시행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증에 과민 반응을 경험을 하면 유발 검사까지 시행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증 같은 경우에서는 항히스타민제로 충분하다, 30분 전에 투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얘기를 하고 있고, 중등증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항히스타민제와 더불어서 1시간 전에 스테로이드 40ml를 투여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증은 항히스타민제 스테로이드를 1시간뿐만 아니라 4시간 전에도 추가로 한 번 더 투여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토콜로 이제 시행을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민 반응이 일어났던 케이스가 약 17.1%였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긴 하는데, 그나마 이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0.5%밖에 중증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라는 얘기, 이런 결과가 주목할 부분이겠고요. 많은 그런 중증 과민 반응을 예방했다라는 점이 착안할 부분입니다. 또한 앞서 이제 여러 전처치를 통해서 중증 과민 반응을 서울대병원 연구 결과에서도 이렇게 확연하게 줄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 연구 결과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케이스를 몇 가지 정리해보고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세 남한이 조영제 투여하고 1분 뒤에 발생한 의식 소실 주소로 응급실에서 이제 노티가 됐습니다. 간세포암으로 추적 중인 환자고 3개월 전에 이오비트리돌이라는 CT 촬영 후에는 이상이 딱히 없었는데, 근본에 이제
비트리돌이라는 이제 CT 조영제를 똑같이 투여를 했는데 이렇게 저혈압이랑 의식 저하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오 비트리돌에 의해서 발생을 했으니까 아나필락틱 샥이라고 보고 에피네프린, 클로르페니라민, 메틸프레드니솔론 이렇게 세 가지 응급처치를 시행을 했고요. 그래서 환자는 다행히 의식이 회복됐고 24시간 동안 경과 관찰하고 나서 이상이 없어서 퇴원을 했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에 이런 조영제에서 이상 반응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이후에 진행되는 조영제에서 또 이상이 없다라는 것들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안전했던 조영제도 언제든지 중증의 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점이 제가 이 케이스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아직 정확한 기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어떤 면역 매개형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증례는 50세 여왕입니다. 이 환자는 어떤 CT로 어떤 조영제로 이 환자의 어떤 아나필락시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문이 들어온 컨설트였습니다. 10년 전 림프종 추적으로 이제 이오헥솔이라는 조영제를 통해서 CT 촬영을 했었는데 이때 이오헥솔에 의해서 이렇게 중증의 과민 반응이 나타났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장암이 새로 발견돼서 이런 스테이징 워크업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조영제 CT를 찍으려고 하는데 어떤 조영제로 찍어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하시던 중에 컨설트를 냈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조영제가 있는데 이 조영제 후보군을 모두 다 이제 스킨 프릭 테스트와 인트라더말 테스트를 피부 검사를 시행을 했었는데 모두 다 음성이 확인됐었던 그런 환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굉장히 중증의 과민 반응을 알았던 그런 환자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오헥솔을 제외한 그런 조영제로 일단 유발 검사를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오헥솔이 여기 보시면 카바모일 사이드 체인을 갖고 있는 조영제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 환자에서는 카바모일을 갖고 있지 않은 조영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오비트리돌이라는 조영제를 선택해서 유발 검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오비트리돌을 투여를 했더니 안타깝게도 이렇게 5mm밖에 투여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벌써 중증의 과민 반응과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오비트리돌 얘는 위험하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냥 카바모일 사이드 체인 중에서 그나마 이오헥슬은 이렇게 카바모일을 2개나 갖고 있으니까 하나만 갖고 있는 이오프로마이드를 투여를 해보자라고 해서 5mm에선 이상이 없었고 30mm 고용량까지 했는데도 이상이 없어서 이 환자는 이오프로마이드로 검사를 했더니 안전하게 진행을 했다더라라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자,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이제 이 환자는 이제 테이스를 시행하려고 했었던 시행하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두드러기가 발생을 했는데 과거에 이오파미돌이라는 그런 조영제가 들어있는 그런 성분으로 테이스를 시행을 했었는데 이때 이오파미돌에 의해서 두드러기, 가려움, 부종, 오심, 구토 증상이 이런 과민 반응이 발생을 했었고 증상 한 달 후에 피부 반응 검사를 하니까 이오파미돌이 양성이 나와서 이 환자는 이오파미돌은 이제 금지다라고 알려진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오파미돌은 안 되니까 이오헥솔을 투여해보자라고 해서 CT를 촬영을 했더니 무증상이어서 그러면 이오헥솔이 들어있는 성분으로 테이스를 시행을 해보자. 항암 치료거든요. 그래서 항암 치료 중에 한 종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TAC를 해보니까 5분 후에 갑자기 전신 두드러기와 호흡곤란이 발생을 해서 중증 과민 반응이 일어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아나필락틱 쇼크가 이오헥솔에 의해 발생을 했었고 이렇게 응급처치를 통해서 회복이 됐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원인을 이제 찾고자 한 달 뒤에 이제 다시 알레르기 내과에 내원을 했었는데 7가지 후보군이 있는데 이 중에 이오파미돌과 이오헥솔, 아드리아마신이 이제 TAC의 항암제 중에 성분인데요. 이 3가지 중에 하나가 결국 아나필락틱 샥을 유발한 거겠죠. 이오파미돌은 과거 피부 반응에서 양성이 나왔고 이오헥솔은 과거에 이상이 없다가 이번에 갑자기 TAC에서 이상이 나타난 거고 아드리아마신도 항암제도 이제 아나필락틱 쇼크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얘도 후보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피부 반응을 검사를 했더니 모두 다 음성이 나왔고 아드리아마이신 테스트를 했었더니 아드리아마이신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과민 반응 원인 물질은 아드리아마이신이 아닐까라고 이제 추측이 돼서 아드리아마이신을 미토마이신으로 변경을 했고 이제 이오파미돌은 과거에 이제 피부 반응에서 양성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투여 금지는 유지한 상태에서 물론 이번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과거에 나왔었기 때문에 유지한 상태에서 이 환자는 앞으로 아드리아마이신을 미토마이신으로 변경한 상태에서
조영제를 투여하면 되겠다. 이번에 문제가 일으켰던 이오핵솔은 범인이 아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영제 과민 반응은 직시형과 지연형이 있는데 1시간 이내에 발생하는 직시형 두드러기나 혈관 부종이 나타나는 그런 과민 반응에서 중증 과민 반응이 나타나더라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민 반응은 과거에 심한 증상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후에 과민 반응도 심한 경향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심한 과민 반응을 앓으셨던 분들은 반드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부 반응 검사를 한다거나 피부 시험을 한다거나 조영제를 변경하는 전략을 취한다거나 전처치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피부 시험 같은 경우에서는 말씀드리면 음성 예측도가 높다, 즉 음성이 나왔을 땐 그거 믿을 수 있다라고 하지만 경증 환자에서는 이게 양성으로 나왔을 때 과연 이게 진짜 양성인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증층에서 중증 환자에게는 중증층에서 중증의 과민 반응을 경험한 환자에서는 선택적으로 피부 반응 검사는 시행을 해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조영제 변경하는 기준은 과거의 과민 반응을 유발한 조영제를 배제한 상태에서 피부 반응 음성이어야 되고, 또 추가적인 전략은 농카바모일 사이드 체인 계열을 선택하는 것도 전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유발 검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5cc와 30cc 이렇게 바로 가는 고용량 하이도스 프로토콜이 중증 반응을 더 잘 예측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또 전처치 방법을 해서는 경증과 중등증, 중증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한다라는 것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영제 과민 반응을 알아보았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